근본 도량 길상사에서 주지스님 격자 일자 스님을 모시고 불기 2561년 불교입문 34기 불교대학 제8기 경전반 통합 입학식을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를 봉하겠습니다. 불교입문반 학생은 안내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네. 저 밑에는 어떻게 다들 합쳐졌나요? 어떻게 이번에 불교 입문과 불교 대와 또 경전반 통합으로 이렇게 입학식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오늘 정말 이 많은 분들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축하해 주려고 그렇게 각 신행단체 또 맑고 향기롭게 또 다른 이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입학을 또한 불교대학교 또 입학을 또한 경전반 공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역대 지금까지 많은 입학식을 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또한 이렇게 정중하게 복식을 갖추고 오는 경우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입학식을 여러분들께서 한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까치들이 엄청나게 아침에 그렇게 지저리면서 노래하는 광경을 봤고 또 예전과는 다르게 또 들 고양이들이 굉장히 법당 앞에서도 놀리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불교 입학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잠시 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낱 미물들조차도 이 부처님의 법을 배우기 위해서 불문 아래 들어선 또 성불자 부처를 가리는 곳에 오는 그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그렇게 축하를 해주는구나 말 못하는 그런 동물 미물들이라도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하루하루 맞벌이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너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처럼 그렇게 직장 생활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께서는 용기를 내어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내서 이렇게 저희 맑고 향기로운 근본 도량 길상사에 오신 것은 대단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돈 하라고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생과 사를 가지고 논할 때 진짜 공부를 여러분께서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공부라는 것은 어떤 학식을 들기 위해서 또한 공부를 해서 대학교 와서 이 사회 진출해서 급여를 더 받고자 하는 것이 공부가 아닌 정말 생과 사를 그렇게 가름하는 그러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 공부야말로 참다운 공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께서는 큰 결단을 가지고 이 맑고 향기로운 도량 길상사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은 법자, 정자, 법정 큰 스님의 사상과 유지가 담겨있는 아주 맑고 향기로운 도량입니다. 물론 서울시내 여러 불교 대학교가 많이 있지만 특히 여러분께서는 길상사가 좋았어 또한 한번 들렸다가 인상이 깊었어 또 기억에 남았어 또 이렇게 찾아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도대체가 무엇인가? 돈인가? 보석인가? 또 부모인가? 형제인가? 세상은 모든 것들과 또 나와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은 부처님의 법이야말로 가장 세상에서 존귀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존귀한 바다같이 정말 넓고 깊고 정말 어찌 말할 수가 없는 이 가운데 여러분께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한떨기에 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 자체에서 불성을 발견했을 때 내 가족과 이 사회와 세계는 평화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불교에 입문하신 분들은 정말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나큰 부처님께 의지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극락전 법당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인 금강반야 바람일경을 복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봄이 오는 이 시점에서
하늘은 청명하고 이제 나무도 한껏 물을 머금고 새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온갖 날짐승들은 또 새끼를 까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나뭇잎과 지푸라기를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면서도 사실은 너무 준비들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준비를 할 때 내 노후가 행복하고 또 다음 생, 그 다음 생까지도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 중생들은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상사에서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스님들께서 계십니다. 열한불의 스님들께서 길상사에서 계시면서 아주 열심히 정말 수행들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그렇게 스님들, 다시 말해서 스님들께서 길상사에 머무시면서 공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부처님의 교법을 전수하는 장소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이렇게 맑고 향기로운 도량에서 공부를 지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손해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좋은 도량에 오셨을 때 한 분이라도 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끝까지 회양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마음에 새겨들으셔서 부처님의 참다운 제자가 돼서 불자가 돼서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또한 이 사회, 이 세상에 한 줄기의 등불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입학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불교대학과 불교인문 경전박 입학식에 환영의 인사에 말씀을 해주신 길상사 주지님께 큰 박수에 감사드립니다. 네, 아까 주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길상사에서 불교인문과 경전반 그리고 불교대학교 통합으로 입학식을 운영했습니다. 그동안 각 반마다 이렇게 따로 입학식을 하다 보니까 입학식만 4-5번씩 그래서 너무 번거롭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우선 이 자리에서 소중한 이런 자리에서 서로 의문도 익히고 의미 공부를 함께하는 보관이라는 그 소중한 인연을 맺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입학식을 통합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주지 스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는 인산 지혜부 스님, 보교 스님 등 소른자 스님과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장님 그리고 길상사 정부실장님 그리고 합창단을 비롯한 각 신행 단체장님들과 길상사 청년회가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인내해주기 위해 수의 동참하셨습니다. 또한 특별히 주지 스님께서 입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쁜 앞에 보이는 예쁜 장미꽃과 여러분 앞에 있는 캔코백이라네요. 캔코백 장 가방을 선물로 입학식 선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명보다
네, 오늘 해주신 일단다 합창단에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일상사 불교인문관 불교대학 정전반 학사 요청에 대해서 간략하게 PPT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상사 교육 프로그램은 앞에 보신 바와 같이 세신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특화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신교육은 개강은 수시로 합니다. 그리고 4주 순환식에서 매주 일요일날 오후 2시부터 3시 40분까지 소강가에서 목욕 양생이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종단인가 신도 기본 교육인 불교 인문반 교육은 전반기에 34기, 후반기에 35기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월 8일에 개강을 해서 3개월 12주 동안에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40분까지 주간반, 그리고 야간반은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40분까지 서울법전에서 교무스님의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35기는 9월 6일에 개강을 해서 내고 2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종단인가 신도 전문교육 1년 2학기제로 운영하고 있는 불교대학은 먼저 그 대상이 일상사나 아니면 다른 절에서
불교 인문을 수료한 그 불자를 대상으로 불교 조지식을 가지고 있는 불자님들을 대상으로 불교 교육을 합니다. 개강은 3월 9일 개강해서 1학기 19주 동안 강의하고 매주 목요일날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40분까지 주간반 강의를 하고 야간반 강의는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40분까지 강의를 합니다. 출법전에서 전문 교육 지식을 갖추신 외부 강사님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2학기는 9월 7일 날 개강을 해서 19주 동안 강의를 합니다. 위와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특화교육에서 경전반 3월 14일 날 개강을 해서 6월 27일까지 불량한 14강 불교 인문과 똑같이 매주 수요일 날 주간 야강으로 내용은 예물, 전수경, 안신경의 내용으로 교무스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일상학사 일정은 방금 설명했던 내용과 똑같은데 수업 기간을 월별 기간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대학 8기 교육 일정입니다.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는 부처님생의 불교교 그리고 참선, 2학기는 불교수행 전법교원 참선, 그리고 마지막에 캠퍼스데이 1박 2일을 하고 졸업식은 이는 2018년 1월 20일에 예정됩니다. 먼저 부처님생에는 8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첫 강의 때 조실선생님께서 1시간 동안 먼저 공부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일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불교인문과 불교대학 경전반의 활력과 학사 일정을 모두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강의가 시작이 될 때 첫 강의 때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학사 일정에 대한 보고 다음은 사상법인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장인 홍정근 국장이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 도량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몸과 마음의 전율을 느낀다. 맑고 향기롭게라는 이 말은 길상사가 존속하는 한 인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인 하루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 길상사 창건 11주년 때 법정 어른 스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설법전에서 불교대학, 불교인문 경전반 입학식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셨는데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기존의 불자 길상사 신도인 분도 계셨지만 이 길상사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도 아마 계셨을 것 같아요. 지금 천장에 보시면 법정 어른 스님의 그 글씨도 있고요. 명고 문양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1932년 해남, 우수영, 명량, 이수신 장군 아시죠? 명량 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그곳이 바로 법정 스님께서 태어나신 곳이죠. 20대 때 6.25 전쟁을 겪으시고 한국 인간의 선의지를 찾기 위해서 1955년 토봉 스님의 상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56년 통영 미래사에서 행자 생활을 지내시고 삼위기를 하시고 부도자로서 기본적인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시다가 1960년도에는 경전 역경 작업을 주로 하시고요. 70년 초까지 은호 스님을 모시고 통도사에서 경전 작업, 역경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유신 정권에 맞서서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민주화 운동에
장준하 선생님, 김동률 선생님, 황석던 선생님.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에 하얀 수염을 하고 계신 분이 치아의 소리, 한국의 간기라고 명칭받고 있는 황석던 선생님이시죠. 그러다가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인력당 사건. 24시간에 그 죄 없는 사람을 사형을 시키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스님께서 보고, 폭력과 폭력으로는 사업이 안 되는구나. 비폭력 운동으로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엄청난 충격을 겪으시면서 1975년 10월에 불이람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정한 터만 남아있던 그곳에 불이람을 지으시고 1975년부터 92년까지 한 17년간 홀로 무소유 사상을 전파를 하시면서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소유 여러 가지 책을 써 있는 사람들 상방한다 책을 발간을 하시고,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스님의 그 명성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래서 스님께서는 1992년 4월에 다시 아무도 살지 않는 강원도 하정민이 살고 있던 오두막으로 들어가게 되시죠. 그때 발간한 책이 또 버리고 떠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스님께서 수행을 하고 계시다가 1993년 7월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면 독립기념관, 경복궁, 창덕궁, 부용정에 연못에 연꽃이 다 뽑혀나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스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스님께서는 특히 백년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눈을 확인하러 가세요. 그래서 확인하고 글을 쓰시죠. 동아일보에 연못에 연꽃이 없더라 라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이 김영삼 대통령이 보게 돼요. 그래서 상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교회 장로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던 공무원들이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구나 해서 그 연꽃을 다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스님께서 우리 마음에 연꽃을 심는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사회운동으로 나오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이죠. 그래서 1994년 3월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구룡사입니다. 구룡사에서 처음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발족을 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우리들은 이미 태어날 때 불성과 영성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서 그것을 잃게 되는데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신의 소속들이 명상을 통해서 지혜를 밝히는 길이고, 또 하나는 자비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실천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지혜와 자비 이 두 길을 가기 위해서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주창하는 바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초창기 사진 모습인데요. 강연회를 춘천, 원주, 제주, 거제, 광주, 대구, 부산 막 다닙니다. 다니시면서 강연을 하시는데 스님께서 스케줄을 짜서 가시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해서 이제 스님을 모시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맑고 향기롭게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초창기에는 이절저절 떠돌아다녔어요. 맑고 향기롭게가 운무사, 직지사, 약수가 떠돌아다니다가 다음요. 97년 이상사가 창건이 되지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 편에 중간에 계신 분이 김영한 보사님, 길상아 보사님이시고요. 이분은 불자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다들 길상사 그래서 길상아 보살님이 시주에서 길상사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아마 인터넷에는 그래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글자가 아니시고 종교는 무교입니다. 길상사가 창건되는 날 길상하라는 불명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또 한편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길상하 보살님을 법정 스님과 인연이 닿도록 해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길상하 옆에 계시는 분이 김대도현 보살님이세요. 이분이 하주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로스앤젤레스 고려사에 하주로 계시는데요. 이 인연이 어떻게 되냐면 1987년 김양한 여사님이 무소유라는 책을 읽고 이 대원각을 스님께 시주를 하려고 하죠. 그때 스님의 사상이 뭐죠? 무소유지 않습니까? 안 받죠. 그런데 맑고 향기롭게 운동이 94년도 창립이 되면서 이절저절 또 돌아다니다가 이제 주변 이제 옆에 있던 어르신들이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하려면 근본 도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님께서 이것도 시절 인연이구나 라고 받게 된 거죠. 시주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1987년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양한 보살님이 법정 스님께 처음으로 시주의 의사를 밝히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 보시면 김수환 추기경님, 강흥 스님, 장익 주변님, 온불교 박청수 교무님부터 해서 여러 종교 어르신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주문에 들어오시면 일주문 현판에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삼각산 길상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대한불교 조계종 21교구 송강사 말사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송강사 본사 주신이시죠. 그래서 스님께서는 이 길상사를 시주를 받고 바로 송강사로 말사로 등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무소유 사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라는 이 말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단법이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하는 근본도량이다.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후원하는 도량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이 길상사가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실천하는 도량이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지혜와 자비를 뜻하거든요. 불교가 뭡니까? 여러분 이제 불교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불교대학, 불교인문 등전반.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앞으로 이제 계속 배우실 거잖아요. 불교의 근본이 뭡니까? 깨달음이죠. 그죠? 깨달음이 뭔가요? 지혜와 자비죠. 그러므로 법정 스님께서는 불교라는 이 말을 아주 쉬운 우리말, 아름다운 우리말로 바꾸신 것이 맑고 향기롭게라는 그 말이고, 이 말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2003년 10주년 때 다시 한번 정의 내려주셨던 말씀이고요. 다음은요. 지금 법정 스님께서 맑고 향기롭게 행사 때 참여하신 모습인데 다음 사진이랑 요거랑 비교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는 길상사 법회 때 법문하시던 모습인데요. 아까 맑고 향기롭게 할 때와 길상사 법회 때 모습이 좀 달라요. 눈치 빠르신 분은 다 아실 텐데 맑고 향기롭게 운동 행사 때는 가사장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문, 법회란 말을 쓰지 않고 강연, 말씀이라고 쓰셨고요. 길상사 법회 때는 법문, 그리고 가사장성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래서 맑고 향기롭게를 내가 불자고 수행자지만 범종교, 범종파 운동을 주창을 하셨던 거고요. 맑고 향기롭게는 불교 NGO입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하는
시민 단체지만 스님의 사상에서는 범종교, 범종파 운동이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의 저서는 무소유, 맑고 향기롭게 사는 꽃 집필에 아주 많죠. 혹시 다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네, 잘 없으시죠? 이제 스님 책이 길해서 잘 못 읽으실 텐데, 스님의 책을 제가 그 진영각에 혹시 가보셨죠? 진영각에 스님의 책을 정리를 잘 했는데 총 43권이 나오더라고요. 그 60년대부터 그 역경을 했던 책부터 해서 입적시까지. 그리고 김정한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좀 스님 기회를 좀 주시면 다음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백석가의 그 애틋한 사랑 이야기도 많이 인터넷에 전해져 오죠. 그런데 백석이 사랑한 여인은 따로 있었거든요. 예. 그 백석이 고향이 북한이 아시죠? 예. 백석이 사랑한 여인은 통영에 있었습니다. 난이라는 여인인데요. 예. 네, 다음으로. 네, 다음으로 다음에 김양환 보살님은 16살 때 기생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김양환 보살님이 기생으로 들어가던 그 시기에 법정 스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도 인연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맑고 향기롭게 연꽃 스티커 많이 보셨죠? 네, 연꽃 스티커인데 이 연잎이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예? 6개? 7개? 8개? 8개거든요. 8개. 이제 앞으로 이제 불교 인문 경전관 공부하시면서 아마 4성제 8정도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 연꽃이, 연잎이 8개인 거는 8정도를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연 스티커가 사각이죠. 이거는 4성제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은 심볼, 길상사, 맑고 향기롭게 심볼인데요. 맑고 향기롭게 20주년을 기해서 새롭게 매뉴얼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연꽃의 근본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다시 아까는 캐릭터고요. 이건 심볼입니다. 심볼, 연꽃 이건 그대로. 도리에 보시면 흰별 3개가 있죠. 흰별 3개가 뭔지 아세요? 하얀별 3개. 맑고 향기롭게 실천 덕목 중에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네, 그것을 의미하고요. 지금 다 놀러 다니셨죠, 그냥. 네. 그리고 또 작은 배 6개까지 해서 큰 배까지 3개 하면 9개입니다. 그러면 맑고 향기롭게 실천 덕목, 마음, 세상, 자연의 각 3가지씩. 화내지 말고 웃으면서 삽시다. 더불어 삽시다. 풀 한 포기, 꽃 한 포기, 키우며 삽시다. 덜 쓰고 덜 버립시다. 이런 맑고 향기롭게 실천 덕목. 일단 나가실 때 스티커 하나씩 보세요. 예. 그리고 길상사, 한글 길상사, 그 다음에 영어 한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문 길상사는 여초 김은영 선생님 일주문 우리 김정호 선생님의 그 대를 잇고 있는 서예가의 그분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 길상사 글씨는 혹시 파가가 이철수 씨 아시죠? 그분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맑고 향기롭게 저 로고는 훈민정음 그 글씨를 그대로 도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안은 혹시 고형 교수님이라고 조선대학교 미술디자인 명예 교수님이고 저희 맑고 향기롭게 강주모임 본부장님께서 도안을 하셨습니다. 도량안교회인데요. 시간이 짧아서 다음 화면으로 살짝 설명드릴게요. 대원강 일대 모습입니다. 대원강 일대 이제 현판을 뜯어내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길상사, 삼각산 길상사로 바뀌고, 처음에는 여러분들 혹시 단청에 대해서 아시나요? 단청이 유교 단청이 있고 불교 단청이 있고 궁궐 단청이 있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궁궐 단청으로 공항이 그려져 있었죠. 그런데 2013년 이제 많이 훼손이 돼서 새로 불교 단청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일종은 들어오실 때 그 양옆에 주변이 있죠. 진강불매 망고비유 입창문의 막등지혜. 그러니까 이 뜻은 신령스러운 강명이 어둡지 않아 망고의 빛나니 이 문에 들어오거든 아랫다리를 두지 말라. 그러니까 바깥에 있던 속세에 있던 것들, 정치, 사회, 문화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생각을 버리고 들어와서 부처님의 기하라, 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 극락전 옛모습이고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지금은 혹시 극락전 아직 안 가보신 분도 계시죠? 지금 이제 예전의 모습은 그 옆에 협시 보살님은 지금 다운으로 모셨고요. 지금 2015년도 새롭게 그 법당을 넓히면서 새롭게 조성을 했습니다. 철법전 이 자리입니다. 배움각 시절에 저 연회장 모습. 혹시 조금 전에도 아까 그 어떤 분이 내 예전에 여기 와가지고 밥 먹었는데 이러면서 사장님 되게 잘 살았나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 하루 밥 먹는 게 이제 한 달 월급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연회장이었고 지금 이제 그 부처님 조성하기 전에 여러분들 뒤쪽으로 그 부처님이 계셨고 10대 제자상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새롭게 부처님을 천불, 지금 뒤쪽에 천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천불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천불.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모셔왔습니다. 다음. 지장전이고요. 지장전은 다 아실 거예요. 제를 지내고 지장보살님 모셨고 또 여기서 특이한 점은 지장전이 49평이다. 49제를 의미해서 49평이다. 그리고 지장전 밑에 예전에는 도서관이었는데 이제 새롭게 지난 12월에 주지스님께서 현대인들의 그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차 한잔 쉽게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바라니 다운으로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불교 공부하는 것도 불교 공부도 19경이거든요. 선열당, 공양가는 다운 밑에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이제 법정 스님 진명각을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같이 한번 둘러보자고요. 제가 여기저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진명각인데요. 여기에 왜 법정 스님 진명각을 모셨냐 그러면 예전에는 행지시였어요. 주지스님 초소였는데 행지라는 말은 수행자가 걸어야 하는 도리다, 길이다라는 의미인데 스님께서 강원도에서 오시면 잠시 차 한잔 마시고 회의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그 길상사 법회나 행사가 있으시면 그 다음날 일정이 있어도 안 주무셨어요. 밖에 나가서 여관 가서 주무시고 그러셨는데요. 딱 하루 주무신 적이 있으시죠? 2010년 3월 11일 그리고 또 입적하시고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께서 이제 행지실에서 법문하러 나오시는 모습 그리고 법문이 끝나고 이제 강원도 가시기 전에 잠시 이렇게 책을 읽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명각에는 스님의 진명 그리고 육품 그리고 스님의 저서 그리고 스님의 유고를 봉안을 했습니다. 일상화 보살님 공덕빛 저 우측에 보시면 있습니다. 일상은 뒤에 있고요. 요것 말씀을 하나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간세음 보살님 바로 앞에 마당에 그죠? 간세음 보살님인데 여러분들 다들 이제 성모 마리아 닮았다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물론 이제 천주교 최종대 교수님께서 조각한 입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인상 명동성당 예수님상 조각하신 분인데요. 하시다가 한계를 느꼈대요. 조각의 한계를 느끼던 순간
금동 미륵 방가사의상 국보 83호를 보는 순간 엄청난 한의심을 느끼고 불교 미술을 한번 종합하고 싶다 라고 이절저절 스님한테 이렇게 내가 몇 번 뺐는데 어느 분이 전주기 신자한테 그죠? 불교 종합을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말고 향기롭게 이상님 중에 정채봉 작가, 오세암 작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석에서 밥 먹다가 걱정 스님 같으면 허락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스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님께서 딱 3가지 조건을 걸어요. 머리에 연꽃 하강, 가슴에 정병, 그리고 수임, 시무배인. 딱 3가지를 말씀하시고 바로 이렇게 조각을 해서 스님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조각을 하셨는데, 물론 이분이 전주교 신자라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분명히 금동미를 방가사의상을 모태로 해서 간세음보살을 조각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 비상 7층 보탈인데요. 2013년에 부처님 진시사리를 봉안을 해서 봉안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9층입니다. 9층이었는데 너무 이제 설법전이랑 조금 높아서 두단을 뺐어요. 그래서 7층으로 봉안을 했고, 이 자리가 원래는 화장실이 있었어요. 화장실 자리인데 이제 탑이 봉안이 됐는데, 여기서 비하인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신창은 아시죠? 네. 신창은이가 감옥소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옷을 갈아입은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자친구가 옷을 구해서 갈아입혀준 자리. 그래서 저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도망쳤던 자리에 지금 부처님의 진신자리가 봉안되어 있는 탑이 봉안됩니다. 다음 범종각. 기상화 보살님께서 기상사를 시주하시고 종을 단독 시주를 하셨죠. 그래서 원래 팔각정에 이제 종을 했는데 2005년에 지장전을 신축하면서 이치를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2009년에 다시 조성을 해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상사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단청이 없죠. 극락전에도 단청이 없고 설법전에도 단청이 없고 지장전이 없는데 딱 2군데가 있어요. 일주문, 그 다음에 범종각이 있는데, 스님께서 단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가 원래 절이 아니라 대원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 한옥의 미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그 대원각의 그 미를,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바깥에 보시면 다 가정주택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도심 사찰에서는 이 오방색이 거부감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스님께서 단청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정남인데요. 여러분들 정남 그러니까 처음 듣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스님의 책을 보시면 다 정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소유에도 그렇고, 혹시 불이랑 가보셨나요? 불이랑 정남 아주 깨끗하죠. 정남 깨끗한 정자에 곁채랑자, 그러니까 집 깨끗한 집이 하나 더 있다, 곁채가. 그 의미고요. 2009년 12월 동안도 해제 법문 때 스님께서 법문 중에 더 강조하셔서 말씀해요. 요즘 해우서라는 말을 쓰는데 그 해우서라는 말은 본래 없었다. 불가에서는 옛부터 정랑이라는 말을 썼다. 정랑이라는 말을 다시 복원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상사는 정랑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상사 법정스님 도량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 앞자리에 보시면 기상사 실행단체장님께서 오셨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소개만 하고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형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절에 오시면 분양하셔야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봉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공양을 준비하는 봉사 시민단체입니다. 고현애 회장님,
부회장님이세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나오셔서 이렇게 활동을,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합창단인데요. 아름답습니다. 네. 합창단은 전 비상사회 사교 행사, 법택대, 음성공연 아까 들으셨죠? 좋죠? 네. 합창단이 비상사회 꽃이라고 하면 또 시기하시니까. 네. 합창단이라니, 네. 노래 잘하시는 분은 나중에 합창단 들어와 주세요. 다음, 설거지 잘하시는 분은 공연에 가시고, 네. 또 문수에는 그 사중 행사 때 비상 일주문 앞에서 뭐 향초, 공양을 올릴 때 도움 주시고요. 그리고 맑고 향기로운 가게, 불교용 궁전, 그리고 다원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좀 아름답다, 뭐 말을 잘한다, 뭐 이러시면 문수예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장애, 삶의 지장애는 극락전, 재봉사, 또 맞이 봉사, 법당 청소 봉사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죠. 지장애 회장님. 천수회인데요. 천수회는 여러분들이 설법전 자리에서 캠프스테이, 캠프라이프를 합니다. 셋째, 넷째 주에. 그래서 캠프스테이 수련생들이 왔을 때 잘 이렇게 1박 2일 머무다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진행단체입니다. 천수회장님. 예. 청년회입니다. 우리 불교대학 입문하신 분 중에 청년회 계시나요? 청년분들 저 뒤에 몇 분 계시는데 아름다운 계시네요. 나중에 청년회로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회는 사중에 굳은 일을 다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청년회 회장님, 진갑도사님입니다. 다른 사찰에 가면 청년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상사는 아주 청년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중에 혹시 청년 있으면 청년회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새신도 봉사팀인데요. 여러분들 불교 일본 불교대학 경전반이겠지만은 이전에 처음 오신 신도분들이 계시죠. 바로 그분들을 안내해주는 진행단체입니다. 예, 새신도 봉사팀. 거사님 회장님은 지금 안 오셨는데요. 요 거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거사님은 나중에 불교대학 가수를 하시고 거사님으로 활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비상사 도량 안내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불교대학, 불교 입문 경전을 통해서 지혜를 밝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행단체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비상사 친도가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입학식을 마치고 바로 단체로 기념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아까 연습했던 바와 같이 단체로 앞줄 한 개씩에서 두 줄로 맞춰서 주시님께 꽃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받은 후에 사진 대행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송하겠습니다.
경전반 입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나오십시오. 이때 다들 때는 빠른 속도로 합장 반대하시고 늦지 마세요. 그러니까 빨리 합장 반대하시고 자, 한번 나오세요. 자, 나와서 이렇게 꽃을 받고 바로 뒤에 서시면 됩니다. 앞에서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또 바깥에 나갑니다. 바깥에 나가서 금강전이죠. 금강전에 가서 다시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장 좀 특이하다. 예? 사이사이 많이 갖고 있죠. 우리가 지금 운전해. 점점 많이. 그렇지. 운전하고. 저랑 괜찮았어. 네. 네, 도사님. 경균반이야. 네, 경균반이. 네. 네, 다양한 좀 말할 수 있어요. 한국장이야. 예, 그럼 제가 찍겠습니다. 자, 찍습니다. 웃어주십시오. 스마일. 하나, 둘. 다시 찍습니다. 하나, 둘. 네, 마지막으로 찍습니다. 손 한번 더 붙일까? 우리 액션 한번 찾아가. 네. 호수머니 부처를 보는 거야. 자, 그럼 요거 딱 들어주시겠어요? 기술사 네. 알겠습니다. 들어주세요. 하나, 둘. 사람보다 넷. 다시 한번 찍습니다.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밖에 그날들 앞에서 네. 그리고
단지 MC